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머티 1.9% 빠집니다. 기대를 하신 분들은 항상 있죠. 어떤 주식이든 간에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그 주식을 계속해서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항상 하락할 때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 그런 상황이 되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계속해서 저가를 다져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9시 반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요, 에코프로 그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저평가 종목을 기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저평가 기준치는 PBR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PBR 지수가 1배에 미치지 못하는, 급기야는 0.5배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좀 제값을 찾기 위한 그런 정책이 발표됐는데, 사실상 실망스럽긴 합니다. 근데 실망하는 그런 부분들이야, 실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상관도 없고, 그쵸?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BM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패스하고 그냥 밝혀진 내용은 실망스럽다. 그리고 제가 현대차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자세히 다룰 테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에코프로 머티를 볼 때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시장의 평가를 믿자. 그리고 그 시장의 평가는 에코프로 BM부터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시장의 평가는 지나온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시장의 평가치 중에 가장 고가는 어느 정도죠? 58만 4천 원이죠. 이때 당시의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에서 보면 45조 정도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현대차, 기아차를 넘어설 만큼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비싸다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은 무조건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는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성장주의 기본 개념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의 상승 이유와도 맞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답은 끝나고 그냥 다 나온 겁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은 미래에 좋아질 내용을 토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었던 거죠?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내렸다. 언제부터? 7월 달부터. 그래, 최소한으로 봤을 때 여기부터 62평선까지, 그쵸, 8월 달까지는 원래 내려야 되는 그 하락폭을 도달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었던, 그쵸, 9월과 10월, 11월, 그리고 반등 주고 다시 1월, 2월 달까지는, 그쵸, 언더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나온 시장의 평가치 중 저점이 18만 7,600원이고요. 지금은 저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급기야는 4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저가를 찍고 높여가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머티의 가격대를 찾는 것 중에 하나, 기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저가를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미 저가가 나왔다. 어디에? 에코프로 BM에. 그쵸? 왜 그런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를 만드는 데는 전구체가 필요하고요. 전구체에 리튬을 더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양극재 업체의 이익률은 7%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 7%에 맞춰서 에코프로머티의 이익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답이 끝난 겁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에코프로 BM에 연동한다.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잡을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2월 7일 실적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이제부터는 매수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는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조회를 누르고 있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그쵸? 이 밑에 내 계좌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계속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건
제가 지금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부터 볼게요. 1월 2일, 2월 26일, 그쵸? 24년도 들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그때부터의 제가 동일하게 매매한 결과 89.5%의 계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건 여기 보시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죠.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랑? 시장이랑.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 차이면 2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한 100%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저는 그 채권 공략을 시작을 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이 나가는 내용은요, 여기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16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한국전력,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이렇게 보면 그쵸, 매수한 내용이 정확하게 오늘 시가 기준에서 나오고 지금 4%대 강세 중에 있습니다. 밸류어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발생을 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강세 구간에 있다. 근데 어떤 종목이죠? 한국전력과 같은 전통적인 굴뚝주도 신고가 구간에서는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죠.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얘기를 해놓고 이 고가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쵸, 2%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2월 23일 날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7%가 아니라 원래 30몇 %예요. 요날 그쵸, 지난 금요일 날 상따를 들어가면서 별 소득 없이 나오면서 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쵸, 금액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수익률이 꺾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알테오젠을 공략하고 있다는 건 제가 후발주인 바이오 종목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레고캠 바이오. 그쵸.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4%대 강세, 그리고 2월 22일 날 매수해서 23일 날 매도. 그쵸. 적지만 수익을 보고 나왔고 오늘도 4%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매매를 보면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에브리봇은 오늘 하한가를 갔는데 저는 이미 2월 8일 날 그쵸, 다 매도하고 나와서 4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하한가를 간 게 38,900원인데 제가 2월 8일날 36,500원에 매도를 했단 말이죠. 오늘 하한가를 갔지만 그쵸, 제 가격보다 아직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냐? 올라가는 주식은 그쵸, 끝도 없이 올라간다. 우리는 단지 그 구간에 편승할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다. 자, 보세요. 제가 47%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2월 초부터 공략을 했고요. 정작 매수 시점이 끝나고 보유기간이 하나, 둘, 셋,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47%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보면 에브리봇을 하라고 아주 노래를 부릅니다. 자, 내용 보시면 2월 1일 비트컴퓨터 에브리봇 정확하게 시작가 매수 8시 53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장 시작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공략이 된다. 그쵸? 제가 계속해서 중복을 시켜드려요. 이렇게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그쵸, 거의 한 30% 가까운 수익이었고 이 밑에 내려보면 자, 내용 보세요. 2월 5일 장중매매 에브리봇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5,000원이었다. 제가 매도한 가격은 36,500원. 그랬을 때 수익은 47.45%. 오늘 하한가를 갔더라도 38,900원. 자,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그쵸, 급등하는 종목에 내가 따라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런데 모든 종목 그쵸,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데 스윙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 정말 강프로의 소통방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쵸, 인증을 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렸는데 진짜 내가 매매하면서 너무 어렵고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타점, 이런 내용들 실시간 타점을 제가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셔서 24년도에 돈 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에코프로머트를 한번 볼게요. 제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반영하는, 그렇죠. 앞으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제 올라갈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보다 에코프로 BM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4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100억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1,100억 정도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에서고 적자 1,100억을 분기만에 봤는데도 그쵸? 리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고공행진을 볼 때 그 리튬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겠죠. 물론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은 어차피 평균치를 유지하게 될 테고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대략 한 18만 7천 원 정도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려면 리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거나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자,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리튬 가격이 왜 빠졌을까요? 인플레이션 꺼졌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수요 둔화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진다고요? 그렇죠. 수요 둔화가 되면 될수록 공급에 대해서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탄소 배출은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악의 상황을 거치고 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저는 가격대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치에 대해서 그쵸? 에코프로 BM이 기준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준이 변경하니까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가격대, 그쵸? 매매해야 되는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지, 그쵸?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뭐예요? 2주입니다.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가격이 디테일하게 잡혀 있어야 되죠. 이게 끝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신고가와 선반영 기준에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놓은 거고 무엇보다 그쵸? 돈 안 받는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나 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 하나 진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럼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안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도주가 되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고가를 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답 나온 거죠.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